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천혜란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뇌파를 사용하여 제품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를 분류한 연구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Advanced Engineering Informatics의 2020년 8월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8.8입니다. 본 논문은 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의사결정을 뇌파와 눈 움직임을 통해 예측하고자 한 논문입니다. 해당 연구의 인트로덕션의 첫 단락은 제품 디자인과 이 디자인의 의사결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은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디자인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지만 특정 그룹에 있어서는 그 의사결정이 권력이나 타협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여러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스킴을 결정하는 과정은 여전히 블랙박스이며 이 의사결정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관적인 선호와 이 개인의 성향을 토대로 한 의사결정 결과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스킴에 대한 의사결정을 모델링하고 정량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자인 의사결정 결과와 피험자의 눈 움직임 및 뇌파 반응 간의 관계를 예측하여 디자인 의사결정을 정량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눈 움직임과 뇌파 데이터를 융합하여 더 높은 의사결정 예측 성능을 제공하고자 하였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전체적인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35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모집되었으며 모든 참가자는 산업 디자인 또는 이 미술 디자인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고 최소 2년 이상의 디자인 실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5명의 참가자의 경우 불완전한 데이터로 인해 제외되었으며 총 30명의 데이터만이 추후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과거 설계 프로젝트에 대한 그 설계자의 개인적 경험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피험자가 이전에 설계한 적이 없는 그 건설 기계의 스킴을 주요 자극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각 스킴은 오른쪽의 그림과 같고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었으며 7초의 제시 시간이 끝나고 익스트림 파지티브, 뉴트럴리티, 네거티브로 선호도를 평가하였습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크게 EEG 데이터와 아이 트래커로 구분되며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뇌파 장비는 착용을 하고 아이 트래커는 모니터 아래에 부착하여 피험자의 눈 움직임을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EEG 데이터는 ICL을 통해 정기적 노이즈, 눈 깜빡임, EMG 등에서 발생하는 아티팩트를 제거하였고 0.5에서 70Hz 대역에 대해 밴드패스 필터링을 수행하였습니다. STFT를 통해 주파수 파워를 추출하였고 미분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한 디퍼런셜 어시메트리와 레이셔널 어시메트리를 피처로 추가 추출하였습니다. 이 DASM과 이 RASM은 아래식으로 정의되며 이 X left와 X right는 각 방구에 대한 differential entropy, 즉 D의 값을 의미합니다. 분류에는 SVM 분류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데이터의 레이블에 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험을 통해 총 4가지의 선호도, 즉 Extreme Positive, Neutrality, Negative의 그 선호도가 결정되었고 레이블에는 3가지의 감정에 대한 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강도는 어떤 시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추출되었는지는 별도로 언급이 없어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호도와 강도의 조합으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총 12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P는 각각의 조합을 의미하고 Q는 그 조합을 통해 결정된 최종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이 EEG에서 검출된 결정 상태가 이 파지티브의 지표를 나타내지만 그 강도의 수준이 약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 설계 의사결정의 최종 결과는 이 중립을 나타내는 식으로 각각의 조합에 대해 최종 레이블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눈 움직임에 대한 분석 방법입니다.
눈 움직임에는 그 블링크, 픽세이션, 퓨플, 사카드 등의 지표가 있으며 각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링크의 경우 단순 깜빡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눈을 깜빡이면서 다른 위치로 주의가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택을 하기 전 인지 과정에서의 그 깜빡임은 제품 디자인 그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픽세이션은 상대적으로 정적인 눈 상태로서 참가자의 관심 명령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참가자들이 특정 디자인에 머무는 그 시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해당 스킴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퓨플은 동공으로 시각적 인지와 관련이 있고 태스크의 난이도와 그 빛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단속성 눈 운동을 의미하는 사카드는 장면 조사 및 정보 검색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인지 통합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가지의 눈 움직임 지표는 통계 분석과 피처 셀렉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에 해당 결과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EEG와 눈 움직임 데이터를 융합하여 더 높은 분류 성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2가지의 융합 전략을 사용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눈 움직임과 EEG 데이터 각각에서 그 가장 좋은 피처를 추출하는 그 피처 레벨에서의 융합이고, 두 번째는 각각의 이 데이터셋에서 추출된 피처를 각각의 분류기를 통해 훈련하고 최종 그 디시전 단계에서 두 피처에 대한 결과를 융합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본 연구 결과에서 EEG 데이터에서는 DE 피처를, 눈 움직임 피처에서는 이 동공 관련 피처가 결정되었는데요. 그 결정 과정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거치게 되면 이 4가지의 선호도에 대해 그 눈 움직임 분류기 점수인 그 S1과 EEG 분류기 점수인 S2가 각각 도출되게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최종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이 썸 방법과 이 맥스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썸 방법의 경우에는 이 두 분류기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고, 맥스의 경우에는 각 분류기에 대해서 더 큰 값을 이 최종 결과로서 선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이 눈 움직임에 대한 결과입니다. 눈 움직임 지표에는 블링크, 픽세이션, 퓨플, 사카드의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블링크, 픽세이션, 사카드의 경우에는 횟수나 시간, 그리고 동공의 경우에는 그 크기를 평가하여 총 8가지의 그 지표에 대해서 평가하였습니다. 좌측의 그래프에서 각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와 그 디자인 결정 점수 사이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아노바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아노바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각 데이터에 대한 그 분산의 동질성 검증을 수행했는데요. 해당 결과를 통해 이 사카드 횟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표를 제외한 이 나머지 7가지에 대해서만 아노바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맨 아래쪽에 그 눈 깜빡인 횟수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지표에 대해서 그 P값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고, 이를 통해 이 눈 움직임 데이터의 6가지 지표는 그 디자인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결과는 픽세이션 구간을 표현한 히트맵으로 눈 움직임 연구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각 스킴의 특정 영역에서 참가자들의 그 평균 응시 횟수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히트맵을 나타내게 되고, 총 그 픽세이션 시간이 더 긴 영역에서 그 빨간색과 노란색이 겹쳐져 표시되고, 녹색 색상은 상대적으로 그 픽세이션 기간이 더 짧음을 나타냅니다. 스킴 3의 경우에는 빨간색과 노란색의 면적이 가장 크고, 이는 참가자들이 스킴 3에 대해서 가장 강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른 히트맵에서는 그 빨간색과 노란색의 영역 순위가 그리고 1번, 4번, 그리고 2번 순서로 이어지며, 이는 그 참가자가 이 스킴 2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음을 상대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눈 움직임 피처에 대한 통계적 분석 후 PCA와 이 랜덤 라쏘를 사용하여 4가지의 선호도의 이 피처 셀렉션 과정을 수행하였고,
두 가지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SVM 분류기를 사용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블링크 타임, 평균 픽세이션 횟수, 그리고 평균 동공 직경을 피처로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세 개의 피처가 다른 세 가지의 피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변별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모든 눈 움직임 피처를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PCA에서 이 80.42%, 랜덤 라쏘에서 74.53%의 정확도를 달성하여 눈 움직임 피처를 적용하여 다양한 스킴 의사 결정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만 해당 결과를 보면 이 평균 픽세이션 횟수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 주 EEG 데이터와의 그 피처 융합 결과에는 이 퓨필 다이어미터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된 바가 없어 그 이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높은 성능을 나타낸 이 세 가지의 이 피처 중에서 퓨필 피처가 EEG 피처와 융합하였을 때 이 가장 높은 성능이 나타낸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EEG 결과입니다. EEG 피처는 PSD, D, DASM, RASM을 사용했고 각 피처에 대해 분류 정확도를 주파수 대역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눈 움직임과 동일하게 SVM 분류기를 사용하였고 델타, 베타, 감마 주파수 대역은 세타, 알파 주파수 대역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체 주파수 대역을 모두 사용한 경우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미분 엔트로피, 즉 D 피처는 다른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고 안정적인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고 이 네 가지 방법 중 가장 높은 퓨전 정확도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는 D 피처가 앞선 퓨필 다이어미터, 즉 동공 직경 피처와의 융합을 위해 선택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표는 눈 움직임과 EEG 피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융합 전략의 분류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아래 표에서 이 아이 무브먼트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퓨필 다이어미터, 즉 동경 직경이 그 피처로 사용되었고 EEG 같은 경우에는 이 D 피처가 대표 피처로 사용되었습니다. 맥스와 썸 방법에 대해서는 각각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 이 눈 움직임 또는 이 뇌파 피처를 단일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이 눈 움직임과 이 EEG 피처를 융합하면 디자인 의사결정의 분류 성능이 상당히 향상될 수 있고 그 의사결정 결과가 이 신경 생리학적 반응에 따라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피처를 분류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더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 추가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논문은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의 2022년 1월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2.9입니다. 본 논문은 뇌파를 통해 이 스포츠 신발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를 예측한 논문으로 Q2에 해당되지만 이 디자인을 보고 호불호를 평가하는 앞선 연구 주제와 일관성이 있고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저널에서 비교적 최근에 퍼블리시된 논문이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인트로는 뉴로마케팅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뉴로마케팅은 신경과학을 마케팅과 통합하여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 분야로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마케팅에서는 설문조사의 인터뷰, 포커스 그룹, 그리고 소비자 피드백 수집을 위한 현장 시업 등을 사용하였으나 이 높은 비용, 시간적 요구사항,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 등으로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마케팅 연구 기법과 비교하여 뉴로 마케팅은 연구자들이 순간순간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소비자의 복잡한 이 뉴럴 프로세스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 그리고 호불호, 그리고 구매 결정을 크게 개선된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뉴로 마케팅에서는 마케팅 자극에 대한 그 소비자의 두뇌 반응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 중에 하나인 이 비침습적 신경과학 기술에는 EEG, MEG, fMRI, 그리고 F너스 등의 뇌영상 기술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EEG는 저렴한 비용과 높은 시간적 해상도, 그리고 장비 휴대성 등 다른 생리학적 신호에는 부족한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성공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기업과 광고주에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 제품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PSD, AW 인덱스, FORT 인덱스 등과 함께 디퍼런셜 엔트로피, 그리고 조스 파라미터 등이 피처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선호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EEG 피처 중 그 적절한 피처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피처의 분류 정확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동화 제품을 통해 이 뇌파 기반의 제품 호불호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EEG 피처에 대한 이 분류 정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는 총 15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고 25개의 운동화 제품을 자극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각 자극은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었고 약 8초 동안 자극을 응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키보드를 통해 이 호불호를 평가하였습니다. 뇌파 데이터는 32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그라운드 그리고 레퍼런스 전극을 포함하여 23개의 전극을 사용하여 측정되었고 1년의 전처리 과정을 통해 잡음을 제거하였습니다. 적절한 피처를 선택하기 위해 이 다양한 피처 인스트럭션 방법을 사용하고 비교하여 이 운동화 제품의 호불호를 예측하고자 하였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PSD, 브레인 어시메트리, D 및 조스 파라미터의 그 EEG 피처를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PSD는 뉴로 마케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 특징 추출 방법 중 하나로 델타, 세타, 알파, 베타 대역에 대해 주파수 파워를 추출하였습니다. Approach Withdrawal Index, 즉 그 AW 인덱스, 에포트 인덱스, 초이스 인덱스, 밸런스 등은 브레인 어시메트리를 기반으로 브레인 어시메트리를 기반으로 한 그 선호도 지수로 소비자 선호도를 예측하는 그런 피처로 사용됩니다. AW 인덱스는 이 모티베이션과 디자이어를 추정하는 지표로 이 좌우 프론탈 영역의 알파 어시메트리를 통해 추정됩니다. 에폴트 인덱스는 프론탈 영역의 이 세타 액티베이션으로 에폴트와 코그니티브 프로세스를 측정합니다. 초이스 인덱스는 실제 의사결정 단계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각 방구에 대한 이 좌우 대응 정거쌍을 사용하여 각 배드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밸런스는 이 프론탈 영역의 알파 그리고 베타 밴드의 어시메트리컬 그 액티베이션으로 소비자의 정서적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각각의 그 피처는 아래의 식을 통해 정의됩니다. 추가적으로 타임 도메인에서의 그 피처 추출을 위해 디퍼런셜 엔트로피, 즉 DE 피처와 조스 파라미터가 사용되었는데요. 조스 파라미터는 액티비티, 모빌리티, 컴플렉시티라는 이 세 가지 피처를 포함하고 있고 시간 영역에서 EEG 신호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액티비티는 그 신호 그 진폭, 즉 그 신호 앰플리투드의 그 편차 정도를 측정하고 모빌리티는 그 슬로프의 변화를 측정하며 컴플렉시티는 그 진폭에 얼마나 많은 스탠다드 슬로프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각각의 피처는 오른쪽에 있는 식을 통해 정의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KNN과 SVM의 두 가지 분류기를 사용하였고 세부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 각각 두 가지의 분류기를 사용하였습니다.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 호불호 결정 사이의 그 EEG 파워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피험자 그룹에 따라 가장 좋아하는 신발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신발의 디자인을 나타냅니다. 피험자 그룹은 남성 피험자만 포함한 경우 그리고 여성 피험자만 포함한 경우로 구분되고 두 그룹에 대한 결과를 기반으로 피험자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신발은 E에 그리고 대부분의 피험자가 싫어하는 신발 디자인은 이 F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뒤쪽에 있는 그 분석 결과에서는 이 메일과 피메일, 이 남성과 여성을 굳이 나누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피험자가 선택한 호불호 사이의 그 이기지 파워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델타 주파수 대역에서는 오른쪽 전두엽, 왼쪽 측두엽, 그리고 오른쪽 측두엽 및 이 후두 영역에서 호불호 사이에 상당한 이기지 파워 차이가 관찰되었고, 이 세타 주파수 대역의 경우에는 그 두드러진 차이가 측두엽, 정수리, 그리고 전두엽에서 비대칭으로 나타났습니다. 알파 주파수 대역의 그 파워 차이는 전두엽과 정수리 영역에서 대칭으로 나타났고, 베타 주파수 대역에서는 전두엽, 측두엽, 그리고 정수리 후두 영역에서 그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이이지 파워의 핏값 분포를 보면 이 전두엽과 후두엽이 이 소비자의 호불호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영역에서 추출될 피처는 이 다른 뇌 영역보다 이 분류 정확도에서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피처와 분류기에 따른 분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림 A는 4가지의 피처에 따른 분류기별 결과로 전반적으로 SVM보다 이 KNN의 성능이 좋았습니다. 특히 이 KNN의 코사인 디스턴스를 사용한 경우 이 DE 피처에서 94.22%의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림 B는 피처에 따른 뇌 영역별 결과로 그림 A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 이 KNN-C, KNN 즉 코사인 디스턴스 분류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동화 제품에 대한 그 호불호의 차이는 후두 위치의 이 DE 피처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 모든 뇌 영역을 함께 사용한 경우 이 모든 피처에 대해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림 C는 주파수 대역별 분류 결과를 보여주며 다른 주파수 대역과 비교했을 때 알파 대역이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별하는데 약간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전체 주파수 대역 피처를 모두 사용한 경우 분류 정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D는 다양한 이이지 피처의 분류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로 이 4가지의 이이지 어시메트리 기반 피처에서는 이 초이스 인덱스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다만 PSD, 조로스 그리고 DE 피처에서 더 높은 분류 정확도를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를 통해 이이지 피처를 사용할 경우 이 제품 디자인에 대한 이 높은 선호도 예측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리미테이션이 있는데요. 먼저 이 마케팅 자극으로 이 제품 이미지만 사용하여 이 브랜드, 평점, 그리고 가격과 같은 다른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실험에 모집된 대학생 피험자는 15명으로 이 다양한 연령, 소득, 사회적 지위를 가진 대상의 수를 좀 더 늘리면 이 브랜드, 가격 등의 이 다양한 요소가 소비자 선호도에 미치는 그 영향을 조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호불호 예측 정확도는 이 제품 판매량이나 이 셀프 레포트, 즉 그 피험자가 직접 자신의 그 선호도를 표기한 것과는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존의 마케팅 조사 방법과 이게 비교를 하면 이 뇌파 기반 선호도 예측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미테이션을 기반으로 향후에는 더 많은 피험자를 모집하고 브랜드, 가격 등의 일부 요인이 그 소비자 선호도 예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 제품 판매, 이 셀프 레포트 등과의 그 상관성 분석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뇌파를 사용하여 제품 디자인과 관련된 선호도 예측 시스템을 구현한 논문을 소개드렸습니다. 두 논문 모두 전체적으로 사용한 피처와 분류기는 유사하였으나 각각의 논문을 읽을 때 아쉬웠던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에서는 아이 무브먼트와 이지 데이터의 그 그 데이터의 피처를 융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는데요. 아이 무브먼트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매우 자세하게 나타났지만 이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클래시피케이션 결과 외에는 별도의 신경생리학적 결과가 없었던 점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프리퍼런스에 대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네 가지의 그 스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선호도가 높았는지는 다른 결과를 보고 유추해야 됐다는 점이 또 아쉬웠고 일부 요거는 오타였겠지만 일부 본문 속에 있는 그 결과와 피겨나 테이블이 일치하지 않아서 조금 보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논문은 Q1 논문이었는데요. Q1 논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고 조금 일부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이게 Q1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건 정말 잘 써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크게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논문에서는 이 PSD 경우에는 이 정량감 분석만 포함되어 있고 그 PSD 피처에 대한 정량감 분석만 있고 다른 피처에 대한 차이는 별도로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이 조금 아쉬웠고 이 본문에 따르면 이 25개의 그 운동화 그 디자인을 25번 진행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각 자극별로 1회씩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트라이얼을 좀 적지 않았나 이 트라이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던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 이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이 선호하는 신발 디자인을 구분했으나 이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 피험자에 대한 결과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였고 결과적으로는 전체 PMD에 대한 결과를 사용해서 굳이 이 남성과 여성이 선호하는 신발 디자인에 대한 결과를 꼭 넣었어야 됐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Q1 논문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자연스럽고 조금 전체적으로 읽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